예,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유엔진의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내용은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너무 높은 비용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BPM이라고 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에다가 LLM을 적용을 하면 뭔가 정보 시스템을 좀 더 쉽고 최근에 뭐 멀티 에이전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한다든지 앞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여러 가지 직무 환경에다가 어떤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듯이 그 핵심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동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기계를 우리가 사람이 이제 기계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었죠.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를 거의 뭐 사람이 기계가 되어서 기계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사람에 가까운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발전을 하고 사람이 좀 더 쉽게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오타 한 자만 있어도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평균 뭐 개발자가 한 1000라인 정도 코드에 100개에서 150개의 오류를 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용도 높고 얼마 개발이라고 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기계에 맞추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챗 GPT 같은 걸로 개발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오타가 나도 요구사항을 잘 받아서 프로그램을 잘 짜주죠. 예. 그런 것들에 우리가 활용도를 좀 그 AI를 기반해서 코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점점 이제 갈수록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나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는 한 70% 정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 한 100분 정도의 저희가 세미나를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역이 아주 복잡하고 뭔가 R&D 성격에 있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응답자 중에 한 20% 정도는 전환이 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봤고 나머지 한 70%가 이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은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영역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무 자동화라든지 혹은 어떤 그 대내외 고객과의 기본적인 트랜잭션 처리,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한 70% 정도는 정도의 응답자가 거의 100%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LLM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를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한 유의 어떤 프로세스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짤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어를 가지고 뭔가 기술을 하면 자연어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LLM 자체가 그것을 해석해서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내의 정보라든지 정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겠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벡터 DB화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적인 데이터의 인출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여러 가지 실제 사용해야 되는 외부에 있는 API 혹은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툴들, 시스템들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챗GPT 인사이드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CPU를 가지고 꼭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LLM 자체를 하나의 CPU처럼 그냥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어 자체를 그냥 인풋으로 줘서 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로코드 플랫폼, 뭐 여기 제피어 같은 대표적인 툴과 LLM이 연동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 최근에 이메일을 좀 확인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내 누구한테 온 메일을 확인해줘 하니까 제피어가 그 연동 그 명령을 인식해서 이메일에 관련된 툴을 호출해가지고 그 이메일을 여기다 출력해주고 있는 GPT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간단한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툴로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로코드 플랫폼들이 이러한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편 BPMS라고 하는 걸 저희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20년 그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속이 뭐냐면 BPMS가 하는 약속이 현업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 현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일한 밑에 보이시는 BPMN이라고 하는 일종의 순서도 같이 생긴 우리 그 초등학교 기술 시간에 배운 요즘 없어졌나요? 기술 시간에 배운 그 순서도 형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뭐 마름모는 여기 마름모꼴이 나오죠. 마름모꼴은 뭔가 판단, 뭐 컨디션에 의한 의사 판단이고 뭐 네모는 활동, 태스크고 동그라미는 뭔가 발생한 이벤트 혹은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걸 쉽게 그릴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업이 이제 모델링 툴을 가지고 그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BP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자, 이런 컨셉이 잘 적용이 됐느냐? 저희가 이제 이걸 국내 한 50개 이상의 기존 고객들이 뭐 여러 영역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큰 기업 말고는 이게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기업은 자체 전산팀도 많이 있고요. 이 BPM을 다루는 팀 자체가 이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모델링 자체는 아까 보셨던 뭐 순서도를 그리는 수준이지만 그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고 뭔가 컴퓨테이셔널한 싱킹을 좀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그 순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내외부에 있는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이 연동 작업은 상당히 많은 또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시스템 간의 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BPM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LLM이 나오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LLM 자체를 CPU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프로세스 엔진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프로세스 GPT라고 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름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저희 BPM을 이 일종의 챗GPT 개념을 녹여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계는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취합해서 정의하는 것을 사람이 했었는데 그것을 GPT를 통해서 우리 그 자연어로 서술을 하면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은 영업 활동 프로세스는 이러이러해 영업 활동을 최초에 그 영업 기회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 팀장이 검토한 다음에 고객한테 이메일을 발송하면 돼.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런 절차야라고 말로 서술을 하면 그 프로세스를 일단 그려준다는 거죠. BPMN이라고 하는 기존의 BPMS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형식화된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를 꺾어갈 수가 있죠. 형식화된 프로세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형식화된 프로세스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디터미니즘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앞서처럼 AI한테 그냥 이 일을 해, 영업 활동 프로세스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활동 프로세스를 한번 정의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COT처럼 뭔가 체인 오브 소트처럼 뭔가 한번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N번 활용되는 그러니까 여러 번 활용되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여러 번 영업 활동이 생길 때마다 각 이 직무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 작성 단계처럼 뭔가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문서라든지 내부 외부에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문서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취합 정리해서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 그 결과에서 뭔가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프로세스 꼭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이라고 하는 그 초안 자체를 에이전트한테 위임시켜서 이 에이전트 팀을 그 동적으로 구성시키고 그 팀이 에이전트 팀이 제안서를 초안을 작성해서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 직무자 사람은 그것을 검토하고 피드백만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애드옥 프로세스가 부를 수 있는 것을 에이전틱한 그런 자율화된 프로세스로 우리는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하다든지 뭐 간단하게는 여기는 이메일 발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우리 코드 인터프리터가 파이썬 코드 인터프리터가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로 프로세스 정의가 된다면 이런 프로세스와 프로덕션 프로세스, 에이전트를 통한 애드옥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입사 지원 프로세스를 내가 작성을 해달라라고 프로세스 정의 관리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받아다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게 됩니다. 저 디파인을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BPMN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XML 언어가 이미 메타 모델이 잘 디파인이 돼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자연어로 서술된 것을 LLM이 BPMN으로 잘 서술할 수 있는 이미 노하우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표현은 간단하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만 나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조건일 때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고 어떤 조건일 때는 다른 분기를 타야 되고 어떨 때는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단계에서 스크립트가 어디에는 사용이 돼야 되고 그 스크립트의 소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선언들이 우리 자연어 속에서 다 추출될 수 있게 메타 모델이 잘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나오는 저런 BPMN 노테이션을 한번 자동화되게 제너레이션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BPMS에다가 바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하겠죠. 내 의도와 맞는지 우리 회사 프로세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저 각 태스크들을 속성 편집이나 혹은 프로세스 단계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조정 작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조직도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조직도라고 하는 우리 그 BPMS가 하는 일은 여러 사람 간의 업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일감을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는 거거든요.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투두 리스트에 이렇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아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업 A팀, B팀, C팀이 있어요. 1팀, 2팀, 3팀이 있으면 내가 제안서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은 그 각 영업 활동을 등록한 제안서를 작성한 사람의 팀장이 이제 팀장께서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어느 팀의 팀장인지 이 조직도에 대한 정보가 BPM 엔진에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도 구성 자체도 이렇게 말로 서술을 하면 이렇게 조직도 자체를 차트를 바로 그릴 수가 있고 그 조직도 상에 누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어느 부서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로세스 실행 단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실행 엔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까 선언하는 단계, 조직도를 선언하는 단계까지만 LLM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도 LLM을 쓸 것이냐, 이게 판단이죠. 기존에 BPM 엔진을 사용을 하면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기술된 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체크 포인트에다가 여기는 입사 지원 프로세스인데 입사 지원자가 입력한 사진이 실사 사진이 아니면 실제 자기 사진이 아니라 여기 강아지 사진을 올려놨는데 강아지 사진이면 실사 사진이 아니면 반려 처리를 자동으로 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인지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프로세스 실행 엔진 기존에 디터미니스틱하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짠 실행 엔진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LLM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각 단계 스테이트 체인지를 하는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의 휴먼 그러니까 자연어로 기술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도 컨디션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PM에다가 LLM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멀티 에이전트 기술인데요. 어떤 직무 중에는 사람이 꼭 초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뭔가 이런 좀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어떤 그 기존의 자료들 중에서 쭉 찾아가지고 초안을 예를 들면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초안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제한 팀을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제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기 클라우드 전문가, 무슨 보안 전문가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제안서를 쓰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각 이 에이전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각 에이전트들한테 위임도 해가면서 뭔가 인터넷 자료도 검색하고 내부 문서도 검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종 고려에 해당하는 초안을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혹은 내가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에이전트는 뭐 돈이 그렇게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API 많이 호출하겠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구성시켜서 나온 초안들을 가지고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해서 내 제안서에다가 작성을 완료하면 훨씬 더 생산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중에 여러 가지 대화를 우리가 업무 대화를 할 텐데 거기에 개입돼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준다든지 지금 보면은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사 지원자의 현재 총 목록을 조회해줘라고 하면 우리 뭐 제일 쉽게 하는 게 텍스트 투 SQL 같은 걸 많이 RAG에다가 적용을 하듯이 그 기업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이해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알아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직무 대화 중에 알아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람이 하던 그 BPM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또 우리가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관리할 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상당히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이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이 기업 정보 데이터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세스 중에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에 그 프로세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남게 되고 그 데이터와 함께 여러 가지 스키마를 자동으로 우리는 생성하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서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어떤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활용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됐고요. 뭐 LLM 랭체인 같은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쓰기 위해서 그 크류 AI 같은 것도 썼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한 랭 오브젝트 같은 프레임워크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은 뭐 GPT 모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랭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폐쇄형 LLM에서도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마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는 슈퍼베이스 그리고 중간에 지식 관리를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프DB를 통한 그 날리지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구현 부분도 저렇게 이제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보면 프로세스 정의를 이제 채팅으로 하게 되면 그 채팅 이력들을 쭉 보고 LLM이 그걸 아까 BPMN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벡터DB에다 넣어놓고 그 직무자가 내가 예를 들면 영업 기회를 등록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면 알아서 프로세스가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개입이 되고 각 직무자가 다음 단계를 할 때 BPM 그 LLM 자체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직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는.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동적으로 인출돼서 각 담당자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뭐 전형적인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LLM 안에 BPMN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그 노력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 모델이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어를 인풋으로 줬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LLM이 잘 정립이 돼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사람이 기존에 관리하던 것보다 우리가 말로 서술을 하고 그 BPMN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검증만 잘 해주면 LLM을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그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업은 변화를 빨리 가속화해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존의 기업들이 훨씬 더 최근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프로세스를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벽이 된 게 뭐냐면 항상 이 BPM 같은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프로그램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모델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었어요. 이런 아무런 뭐 요즘 RPA 도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로코드, 노코드 도구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로우 코드잖아요. 코딩을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어를 서술해서 가장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표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언어는 단연코 BPMN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BPMN 같은 이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빠르게 자연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개선하고 빨리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서 실행된 결과들을 보고 병목을 찾는다든지 혹은 새로운 프로세스로 변화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LLM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세스 GPT는 저희 유엔진이라고 하는 제품은 20년 동안 계속 오픈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드를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사용한 오픈 소스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오픈 소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 GPT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접목을 하신다든지 여러분들 회사에다 접목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